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022년 통일부 첫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년 새해를 맞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새해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대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조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는 모멘텀이기도 하다며 올해도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 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 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 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익률 100% 무이자 대출. 달콤한 조건으로 접근하는 금융사기 유혹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통일와수다는 탈북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경제정보로 꾸며집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뽀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 왜 안 해줘? 저도 같이 왔으다. 왔으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바로 적응하십니다. 바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탈북민 유나님이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아슬아슬. 진짜 전혀 새로운 사회 분위기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진짜 사기는 종류대로 다 당했던 것 같아요. 페팔 사기, 보이스피싱, 택배 사기,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좀 하니까 저는 외국에서도 당했어요. 아이고.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가탈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탈북민의 어떤 그 정착을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또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모셔봤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에서 전현숙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탈북민들이 보통 은행에서 겪게 되는 황당함, 공감도 하고 걱정도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재호 씨? 나 김재호인데 당신 누구요? 여기는 땡땡은행인데 김재호 씨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좋은 소식 좋지. 저희 뭡니까? 은행에서 재호 씨에게 돈을 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좋으시죠? 아, 코저 나이스다. 당연히 그거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통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사회도 문화도 환경도 이런 곳에 와서 살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 정착할 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죠. 저는 이제 ATM기가 비밀번호를 계속 물어본다고 코소 이 기계가 왜 나한테 비밀번호를 계속 물어보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탈북민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가장 먼저 통일부 소속 기관인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12주간 교육을 받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한 다양한 기초 소양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정착이나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직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짧게나마 이제 통장도 만들어보고 돈도 뽑아보기도 하고 그게 뭐 성인이 돼서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실제는 다른 문제고 혹시요 두 분들 저금소가 뭔지 아세요? 저금소? 네. 저금소? 저금통인가? 저금소? 소인데 근수가 좀 적은 애들. 아이 또 먹는 생각한다. 먹는 생각. 조금 좀 마른 소. 혹시 북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금소. 이 북한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거든요. 알았다. 저금소, 은행. 그런가? 그러면 네. 이번에는 돈짜리는 뭔지 아세요? 돈짜리? 지갑. 지갑? 오, 비슷해. 비슷해요? 네네. 비슷해? 지갑인데 이렇게 지퍼를 여는 지갑은 아니야. 돈주머니? 돈주머니. 그런데 돈주머니를 우리는 지금 우리 은행 얘기하고 있죠? 네. 통장! 통장. 야 고객님의 돈짜리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셔도 진짜 용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특히 막 과장 광고 있죠. 숙식을 제공한다. 어. 몇 백만 원의 급여를 준다. 이럴 때는 이런 광고만 믿고 뛰어들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모아놨던 돈을 모두 잃는 경우들도 꽤 되십니다.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는데 북한에서 갓 정착한 분들이 보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뭐 주변에서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구가 되거나 이랬을 때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은행에 데려가서 돈짜리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모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삶을 만드는 자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북에서는 사실 직업을 선택해 본 경험도 없고 또 남한에서 일자리를 얻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재단과 같은 이런 지원 기관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을 돕거나 또 무엇보다 또 이 북한에 딸 주민 사시려면 집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탈북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지 특별 분양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기초 생계비를 좀 지원받아서 초기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다든지 해서 다양한 경제 정착 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통장인데요. 통장이요? 이거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시면 급여를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시면 예를 들면 50만 원을 북한 이탈 주민이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똑같은 동액의 50만 원을 매칭해서 저축을 해주시는 이제 저축을 더해주는 거예요. 같은 통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이 두둑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통일부는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미래를 든든하게 한다. 그래서 미래행복 통장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정착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미래행복 통장에 많이 들어와서 좀 두둑해지는 통장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으로 통일화 수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전연숙님께 통일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통일이란 통합,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왜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분단의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먼저 우리 사회에 왔잖아요. 근데 이들하고 잘 통합하는 것, 그게 사람의 통일, 또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고 또 사람의 통일이다라고 통일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전현승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통일마스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는 의미 있는 특별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6.25 전쟁을 문학과 그림, 음악으로 들여다보고 그 시대의 역사를 기억해보는 전시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 편의 미술 작품 안에는 예술가의 고뇌와 주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작가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내기도 하죠. 그곳에서라도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서 저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음악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가는 선율을 통해 그 깊고 풍부한 감성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술이 가진 이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납북으로 인해 붓이 꺾인 납북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짧았지만 아주 찬란했었던 그들의 예술적 성취를 재조명해 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납북 문화예술인들을 조명한 특별한 전시를 소개합니다. 납북이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생이별의 아픔은 이산가족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납북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멀어져 있는데요. 통일부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통해 당시 납북이 이루어졌던 시대적 배경과 명단 등을 공개하며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기리고 있습니다. 납북이라는 사건이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기도 했고 용어 자체가 생소한 세대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북자 기념관을 방문하신 분들께서 납북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고 가족들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슬픔 그런 사실들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기념관에서는 납북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획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납북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전시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해방 직후 역사로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때 알려져 있다시피 출판법이나 신문지법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창작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활동을 했었고 검열을 통해서 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광복 후 약 3년 동안 발간된 출판물의 종류만 1,800여 종이라고 하니 이제 그 당시에 그 활발했던 사회 분위기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라를 되찾은 예술가들은 얼마나 우리말을 쓰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순 우리말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새살이 갈말 말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외래어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뜻은 이제 새는 새로운이고 살이는 생물 그리고 갈말은 학술어 말광은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쓰는 말로 풀어 쓰자면 새로운 생물학 사전이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는 제한되거나 또는 납북으로 소식이 끊기기도 했죠. 저희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때 여러 가지 조사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은 납북된 문화예술인들이 154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7명의 납북 문화예술인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 문학의 전반에 대한 비평과 감상을 담고 있는 수필집인데요. 여기에는 최영수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사파들도 같이 실려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펼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예술 작품들을 체험 부스를 통해 출력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영원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재능을 이어받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납북자분들의 후손, 그분들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젊은 남자와 나이든 노인, 그들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납북되기 전에 젊은 모습이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살이 가득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서는 지나가 버린 그 70년의 시간을 좀 엄숙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의미 있는 전시를 찾고 계셨다면 납북문화예술인들의 삶에 대해 되새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6.25 상황 속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을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볼 게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전시되어 있는 기증품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다. 한국사 배울 때 배웠던 막 조선 문학사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납북문화예술인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는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